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이고요 오후 4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 말고 요건 따로 번외로 제가 한 편 더 제작하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략적 가치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고 한번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전략적으로 자금 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또 손실을 회피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략적 가치 투자가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전략적 가치 투자라고, 저자는 신진호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신영증권 출신이신데요. 신영증권이 그 유명한 가치 투자의 산실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략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또 오늘 당연히 기관 투자자였으니까 현물과 선물 또 현물과 채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짜셨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이 되게 복잡한 건 없는데 굳이 뭐 이제 절판됐을 거예요. 절판돼서 읽으실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서브 해드릴게요. 이 책에 보시면 이게 베타 투자 전략이라고, 여기서부터 매입 보유법 무조건 사놓고 쭉 갖고 있는 거, 정률 투자, 변율 투자, 정액 투자, 증액 투자, 추세 투자법 이런 게 있어요. 뭐 글자 그대로 나오고, 여기다 대면 이제 피라미딩이라 그래가지고 선물이라든가 파생 또 채권까지 결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다 나오는데,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이런 모든 투자법 중에 제일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17번 투자 중단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베타 투자 전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일은 주식 보유 비중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필립 피셔의 아들인 켄 피셔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지금 현재 투자자죠. 부자가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종목을 픽하고 종목을 갖다가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체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또 전체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 이렇게 포트가 나눠지겠죠. 전체 주식 비중과 현물 비중과 선물 비중, 혹은 또 파생 비중을 따라서 그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진호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 보유 비중을 조절하여서 좀 더 유리한 상태로 수시로, 요새 수시로가 중요하죠. 수시로 변신하는 전략이 베타 투자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세 투자법을 따라야 돼요. 추세 투자법이 뭐냐면, 최근 3개월간의 주가를 평균한 값, 이게 뭐죠? 3개월 이동 평균이죠. 최근 3개월간의 주가를 평균한 값보다 이번 달 주가가 낮다면 하락 추세로 판단하는 거고, 반대로 높다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냐면 3개월 추세선이 이렇게 있어요. 3개월 추세선 위에 봉이 있으면 상승 추세, 3개월 추세선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3개월 봉 위에 있으면 매수, 그 밑으로 툭 떨어지면 올 매도, 이렇게 이때는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6개월까지 좀 연장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책을 먼저 바탕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 근데 왜 하필 3개월일까요? 왜 하필 3개월일까요? 네, 대충 감이 오시죠? 왜 3개월이냐면, 상장회사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거는 법적 요건이에요. 안 내면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기 보고서와 1년 연간 보고서는 외감을 받아야 됩니다. 외부 감사를. 근데 1분기와 3분기는 외감 안 받고 자체적으로 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외감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꼭 4번은 1년에 내야 되는데, 그게 3개월 주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분기 1, 2, 3, 4 쿼터죠. 그래서 3개월마다 이게 변한다는 이유가 맞는 게, 저 역시도 3개월이 60선이 굉장히, 일자로는 60선이죠. 중요한 이유가, 보고서를 보고, 그 보고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회사가 사업 계획도 있지만 재무제표도 있죠. 그죠? 그 재무제표에는 또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3개월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6개월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또 잃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회사의 비전과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보고 투자자가 더 투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죠. 그게 어닝 시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분도 당연히 기간 투자자셨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꾸셨겠죠. 그래서 이분은 3개월을 중요시 보셨고 3개월 위에 봉이 있으면 추세 상승, 3개월 밑에 있으면 추세 하락이라고 보고 올매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 전체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9번부터 나오신 분들 이거 재밌으시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을 또 다 적으셨는데 사진까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아마 이 신진호 회장님 친구분들이신 것 같아요. 연배들을 다 보니까 17번 투자자가 창수입니다. 창수. 이분이 이 창수라는 분이 투자 중단법으로 했는데 이 나머지 뭐 채권도 들어오고 주식과 채권 비율, 주식과 또 선물 비율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이게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인들은 채권 투자 못 하잖아요. 선물 투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과 주식 비중 그것만 조절하더라도 나머지 막 이렇게 생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자중단법의 요점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봉 위에 있으면 추세가 상승을 보는 거 냅두고 월말에 3개월 봉 밑에 있으면 가차없이 올매도 다 팔아치우고 투자를 중단하는 거죠.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는 그렇게 안 하죠. 단돈 10원, 10원짜리 주식은 없지만 단돈 1,000원, 만원만 있으면 일단 주식으로 채워놓습니다. 1년 내도록 채워놓습니다. 막 현금 있으면 불안해 죽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장의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어떤 좋은 불장이 오더라도 꼭 10%에서 30%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할 수 있죠. 코스피 월봉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차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차트라는 게 그 100% 맞으면 차티스트가 이 세상에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어야죠. 그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전략을 짜실 때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제가 이 노란 선 있지 않습니까? 노란 선이 3개월입니다. 이건 월봉입니다. 3개월이고 검은 선이 6개월입니다. 저는 그 검은 선을 좀 더 중요시 하는데 신진호 회장님은 3개월을 중시하시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정할 때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을 정할 때는 이 3개월 선이 6개월 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 골든 크로스 한다는 얘기는 또 봉이 그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럴 때는 계속 홀딩입니다. 매수. 그죠? 요 구간 보이시죠? 근데 이게 여기서도 아직까지 이 3개월 선, 6개월 선을 대들 안 냈죠. 신진호 회장님 말씀드리려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 봉이 3개월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구간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변화시키면 3개월 선이 6개월 선을 골든 크로스 낼 거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봉이 3개월 밑에 떨어지더라도 홀딩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쭉 가다가 3개월 선이 6개월 선을 툭 깼죠. 있죠. 깨면서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툭 깨가지고 밑에 있죠. 이때 다 파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안 들어가죠? 대들냈으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다가 이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또 물리면 또 빠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대들낸 이쪽에서 빨리 팔아버렸으면 우리 3개월, 우리 3월 달에 그 무지막지했던 그 무서웠던 장을 피할 수가 있었죠. 여기는 봉 밑으로 매달려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매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내고 올라오는 요 봉, 6월달 다시 주식으로 채워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먹는 거죠. 여기도 파느냐 안 파느냐. 신진호 회장님 저기 전략에 한번 팔아야죠. 왜냐면 3개월 봉 밑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선 위에 있고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는 데드가 안 났으니까 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다 이걸 먹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것만 잘 활용하셔서 지금 봉이 툭 깨질 때는 무조건 그게 당연히 손해겠죠. 여기서 잡으셨으면 손해일 거 아닙니까? 이런 봉 같은 경우. 그렇더라도 일단 나와야 됩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다시 올라탈 때 이때 다시 비중을 채우는 겁니다. 비중을 채우시더라도 꼭
아무리 불쟁이라도 10%에서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툭 깨고 내려올 때는 올매도, 그죠? 올매도 툭 깨고 내려올 때 다시 툭 깨고 올라왔을 때는 30%에서 10%만 현금을 가지고 있고 또 올매수.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공격만 하는 스포츠는 없죠. 수비도 해야 되고요. 이 세상이 해와 달이 있고 음양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고, 우리는 주식에서도 공격 수비를 해야 될 때 꼭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100% 주식으로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손실만 키우고. 요걸 갖다가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종목마다 또 본인 종목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지금 내 종목이 3개월선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3개월선이 6개월선을 골든 크로스한 상태에서 있는지 아닌지, 데드 크로스를 내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련 없이 자를 건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피터 린치가 말씀하셨죠? 일반인들은 꽃을 뽑고 잡초에다 물 준다고.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해야 될 게 이럴 때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은 거죠.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과 교수님이 타셨어요. 뭘로 타셨냐면 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이라고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서 프로스펙트 티어리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을 확정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분명히 팔아야 될 때 못 판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손실만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정원에 난 잡초에다 물을 주고 꽃을 뽑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한 300여 년 넘는데 그 과정에 모든 세력들은 단 하나, 일반인들의 심리를 공포에 떨게 해서 팔게끔 해서 자기들이 가져갔고, 일반인들의 또 욕심을, 탐욕을 내게끔 해갖고 그분들에게 떠넘기고 또 양털깎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심리에 역행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심리 쫙 빼고 기계적으로 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지만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 9월 통계 기준으로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통계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죠. 2년 동안 위탁 잔고가 단돈 100원이라도 늘어난 계좌는 1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위탁 잔고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단돈 2년 동안 100원을 못 벌면 뭐하러 주식을 하나요? 차라리 아무리 싸게 주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도 차라리 은행에 예금으로 넣는 게 나은데, 일반인은 그보다 더 벌어보겠다고 주식시장 들어와서 90%의 위탁잔고는 2년 동안 단돈 100원도 못 늘고 있다는 겁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장에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 비법 아닌 비법도 알려드리고 또 하는 거니까요. 한번 잘 따라서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전략적 가치 투자를 쉽게 정리해본다면 그 백종원 대표님, 저도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님이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히트친 단어 있잖아요. 낄낄빠빠라고, 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계속 끼기만 하고 빠질 생각을 안 하세요. 그 낄낄빠빠를 주식시장에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스팟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